서울의 심장.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안은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하나의 마음은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그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은 서류 더미 속에서 잠자고 있었고,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설계도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절친한 친구 이유진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유진은 최근 대기업인 LK그룹의 비서실에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수심이 가득했다. 하나야, 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그 인간 때문에 매일이 지옥이야. 그녀가 고갯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차가운 눈매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예술품 같았다. 그는 맞은편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상대를 압도하는 권위와 냉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하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들을 잘 알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부류. 유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우리 본부장인데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모두 앞에서 모욕을 줘. 오늘은 내가 실수로 보고서에 오타 하나를 냈다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라며 비웃었다니까. 친구의 하소연에 하나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올 테니. 그녀는 방금 막 새로 받아온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든 채 그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진이 그녀를 말릴 틈도 없었다. 하나의 머릿속은 이미 친구를 괴롭힌 저 오만한 남자에게 어떻게 사과를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하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당돌한 행동에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무슨 볼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이 하나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당신, 사람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당신 부하 직원이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눈앞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길을 비켜주지. 그가 하나를 지나치려던 순간 뒤에서 다른 손님과 부딪힌 하나에 몸이 크게 휘청겼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뜨거운 커피는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남자의 값비싼 회색 정장, 재킷 정중앙에 정확히 쏟아졌다. 새하얀 셔츠 위로 짙은 갈색 얼룩이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비서가 경악하며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하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본부장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그녀가 LK그룹의 총수인 강지훈에게 커피를 쏟아부은 것이다. 그는 언론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얼굴 없는 총수로 불리는 바로 그 남자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에 번진 끔찍한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나 고통 같은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닿는 순간 하나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의 정의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옷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제 친구에게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하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김비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저 옷.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한정판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는 다시 하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변상이라. 좋지. 당신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하나의 심장을 옥죄었다. 마침내 그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에 울릴 만큼 낮고 명료했다. 배상. 반드시 하게 만들지.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내가 오늘 입은 손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하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카페를 떠났다. 김 비서가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카페 안에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하나만이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남자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던진 배상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강지훈이 탑승한 검은색 세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카페에서 겪은 불쾌한 소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시끄러웠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신라 호텔에 윤 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채영 아가씨가 올린 SNS 글 때문에 약혼을 재고해봐야겠다고 하십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인터넷 연예 뉴스가 떠 있었다. 헤드라인은 LK그룹 강지훈 회장과 신라호텔 윤채영. 파운설 불거져 윤채영 SNS에 의미심장한 글 남겨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는 것은 강지훈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히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의 30번째 생일이었다. 선대 회장이자 그의 할아버지였던 강 회장은 유언장에 아주 까다로운 조항을 남겼다. 강지훈은 30살 생일 전까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가진 지주사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것은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강민석의 경영권 찬탈을 막기 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만약 기한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지분은 강민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다. 사실상 회사를 숙부에게 넘겨주는 셔틀이 되는 셈이었다. 이제 그 마지막 방패막이 되어줄 약혼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뿐이었다. 김 비서는 여러 유력 가문의 교수들 명단을 보여주었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다른 가문과 혼담을 시작하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릴 거요. 게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분명 약점을 잡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 그는 정치적인 배경이 복잡하게 얽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방금 전 카페에서 자신에게 커피를 쏟아부었던 당돌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지워버리려던 순간 김 비서가 조사한 자료를 내밀었다. 회장님, 아까 그 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름은 오하나, 실력은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의 작은 가구 공장이 최근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자신에게 사소한 문제를 일으킨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배경이 깨끗했고 통제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 여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터였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다음 날, 오하나는 LK그룹 법무팀에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서나 고소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 대신 LK그룹의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받았을 때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회장실은 마치 거대한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 카페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아우라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는 어제 그가 입었던 정장의 가격표였는데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의 부채 현황과 거래처 목록이었다. 강지훈이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강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이 내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을 알려주지? 아주 간단해. 그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던졌다. 그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충격 속에서 고개를 들자 강지훈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요.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기간은 1년. 그동안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 역할의 역할을 수행할 것. 계약이 끝나면 정장값은 물론이고 그녀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하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인의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미쳤군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차라리 감옥에 가겠어요. 그녀의 격렬한 거부에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시든 꽃을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든가 아니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서울 길바닥에 낳는 꼴을 구경하든가. 내가 그렇게 만드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테니.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였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버렸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통첩을 속삭였다. 시간은 24시간 주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오. 오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인생을 올가매는 차가운 사슬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이 던진 24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은 오하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자존심을 지키고 그 오만한 남자의 제안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악맥의 영혼을 팔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그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나야, 큰일 났다. 우리 공장 제일 큰 거래처였던 한성가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다른 업체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납품 대금을 독촉하고 있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가장의 무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는 단 하룻밤 만에 그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가족의 생계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결정을 내렸다. 다시 찾은 LK그룹의 회장실은 어제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하나는
강지훈과 그의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1년간 속박하게 될 혼인 계약서였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그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365일로 한다. 모든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며 스킨십은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같은 집에 거주하되 각자의 사적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을 오하나 은 본 계약의 내용을 그 어떤 제3자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모든 지원을 철회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그 아래에는 계약의 대가로 그녀의 아버지 공장을 LK그룹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족쇄였다. 그녀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아주 작은 인간적인 동요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해와도 같았다. 결국 그녀는 펜을 집어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인생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로 하나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당신 짐을 옮겨 놓을 거요. 저녁 유로급식까지 이 주소로 오도록. 가족들과 저녁 식사가 있으니 늦지 마시오. 그는 카드키 하나를 던져주고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하나는 그가 알려준 주소의 펜트하우스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와 명품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쇼룸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그녀의 낡은 이삿짐 박스들은 그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섬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이미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의 신상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혈액형, 가족 관계까지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 암기해야 할 대본이었다. 꼼꼼하게 읽어두도록 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바로 강지훈의 본가에서 열리는 가족 만찬이었다. 하나는 강지훈이 준비해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그의 채에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벽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는 처음으로 강지훈의 숙부이자 LK그룹의 부회장인 강민석을 마주하게 되었다. 강민석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듯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하니 우리 지훈이가 달라 보이네. 조카 며느리는 참 미인이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났을까? 그의 말은 축하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나는 자신들의 거짓 결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본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하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강민석 부회장의 날카로운 질문과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탐색전 속에서 그녀는 진땀을 빼야 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오늘 당신의 영희는 100점 만점에 30점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준 자료는 폼으로 읽으라고 준 게 아닐 텐데. 그는 그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레드 와인이 아닌 화이트 와인이라는 것.
그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등 하나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계약서의 조항들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그의 비난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앞으로 1년간 그녀는 오하나가 아닌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 가면을 쓴 인형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들의 본격적인 연극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린 LK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부로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하나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우아한 실크 드레스로 치장했지만 마치 아름다운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졌다. 강지훈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리드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하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선남선녀였다. 한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다. 회장님, 세기의 커플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하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강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연히 한 카페에서 제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지요.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하나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맞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살짝 꼬집었다.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강민석 부회장은 멀리서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들의 행복한 모습 뒤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강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 안에서는 완벽한 타인.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서재 안을 엿보게 되었다. 강지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은 하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가 보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강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서 연약한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가면이 쓰였다. 무슨 볼일이요? 그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하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외로운 눈빛을 쉽사리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강민석 부회장의 계속되는 견제와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종종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는 서재 소파에서 잠이 든 그를 발견했다. 그는 슈트도 벗지 못한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그녀의 첫 번째 진심 어린 행동이었다. 그녀의 손길에 그가 잠결에 뒤척이며 무언가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회사를 지켜내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LK그룹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사무소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맡긴 디자인이 호텔의 핵심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긴급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서는 숙부인 강민석 부회장이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이게 다 자네가 경험도 없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탓이야. 지금이라도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내가 추천하는 업체와 새로 시작하는 게 그룹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일세. 그의 말은 지훈을 위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는 교활한 속셈이었다. 강지우는 숙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산더미 같은 설계도와 자료들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그날 밤 강지우는 서재에서 밤늦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오하나는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호텔 설계도를 보게 되었다.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그녀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설계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는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디자인 자체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없었다. 호텔이 들어설 지역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복제품에 불과한 설계였다.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한국의 미를 담은 진정한 휴식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집어들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의 로비를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거대한 정원으로 재해석했다. 한옥의 처마선과 창살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고 객실에는 주변의 자연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내는 통유리창을 설계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 자신의 모든 열정과 아이디어를 쏟아부었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들을 원래의 설계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강지우는 테이블 위에 낯선 스케치들을 발견했다. 그의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일에 함부로 손을 댔는가. 하지만 스케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몇 주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었다. 철저한 분석과 깊은 통찰력, 그리고 공간에 대한 애정이 담긴 살아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오하나라는 여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하나는 놀랐지만 그는 다짜고짜 스케치를 내밀며 물었다. 이거 당신이 그린 거요? 그는 평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녀를 서재로 이끌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것은 그들이 계약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진짜 대화였다. 하나가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강지우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경청했다. 그는 눈앞의 이 작은 여자가 가진 재능의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강지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하나의 스케치를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민석을 비롯한 임원들은 정체도 모르는 아마추어의 낙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하나의 디자인이 왜 훌륭한지,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완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가 비밀리에 초대한 호텔의 클라이언트가 회의장에 등장했다.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디자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감탄사를 터뜨리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호텔이라며 극찬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다른 임원들은 잠잠해졌다. 강지우는 모두의 앞에서 오하나를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임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곁에 선 든든한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가 된 오하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LK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문가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팀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강지훈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낮에는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밤에는 여전히 차가운 계약 부부로 돌아가는 기묘한 이중 생활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에 맞춰 기존의 자재 및 시공 계약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백 개의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중 그녀의 예리한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과거 몇몇 프로젝트에서 태산건설이라는 특정 자재 업체와 맺은 계약서였다. 회사의 규모에 비해 계약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거래 빈도 또한 지나치게 잦았다. 디자이너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산건설이 참여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태산건설이 주요 자재를 납품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완공 직전에 원인 불명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모두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비판하는 빌미가 되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하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태산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 그 회사의 등기 이사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대표 이사의 이름은 민영수. 그는 바로 강민석 부회장의 아내, 즉 강지훈 숙모의 남동생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자신의 인척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동시에 고의적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여 강지훈을 공영에 빠뜨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음모였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하나는 이 사실을 즉시 강지훈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신뢰가 아닌 계약으로 묶여 있었다. 자존심 강하고 냉철한 그가 외부인인 자신의 말을 순순히 믿어줄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숙부를 의심했다가는 오히려 그의 일에 간섭하는 주제넘은 여자로 찍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기로. 그때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호텔 디자인에 몰두하는 척하며 밤에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태산건설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을 복사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호텔에 사용할 자재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과거 태산건설이 시공했던 건물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넌지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으며
그들이 공급했던 자재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 또한 비서실에서 일하는 친구 유진에게 부탁하여 강민석 부회장의 과거 프로젝트 결제 서류들을 몰래 열람하기도 했다. 증거가 하나둘씩 모여갈수록 하나의 확신은 커져갔고 동시에 두려움 또한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가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하나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강민석 부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군. 잊고 간 서류가 있어서 잠시 들렀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태산건설의 서류들에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러나 뼈가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오 디자이너는 어째서 이미 끝난 과거 프로젝트 자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의 질문에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미소 띤 얼굴 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맹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강민석 부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하나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수많은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온 디자이너로서의 침착함이 그녀를 구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순식간에 감추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부회장님, 놀랐습니다. 잠시 잊으신 서류가 있으셨군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엘리시안 호텔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과거 프로젝트들의 비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이 주요 납품업체 중 하나였기에 참고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강민석은 잠시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평소의 인자한 미소로 돌아왔다. 역시 우리 오 디자이너는 다르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니 우리 지훈이가 반할만해.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게나.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전 죽음의 신과 마주 선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위험을 경고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며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가 던진 서류에는 그녀가 최근 며칠간 몰래 복사했던 서류들의 목록과 과거 건설 현장을 방문했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정보망이 이미 그녀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다른 회사의 스파이이거나 혹은 분수도 모르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내 뒤를 캐서 뭘 어쩌자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 그의 비난과 협박에. 참고 있던 하나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작아져 있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맞서 소리쳤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회사가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당신 삼촌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이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이 모았던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하청업체에 부풀려 지급된 계산서 사본, 부실 자재 사진,
그리고 태산건설과 강민석 부회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업 등기 서류까지 그녀가 내민 증거들은 강지훈의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것은 막연한 의심이 아닌 치밀하게 수집된 사실의 조각들이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숙부를 의심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경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어섰다. 그는 오하나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는 항상 그 배후에 숙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할아버지의 유언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부와 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믿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한 동맹의 파트너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오. 당신을 오해했소. 그리고 위험에 빠뜨렸군. 그의 사과에 하나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오해를 풀고 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조심하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도 든든하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 너머로 진짜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진 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더 이상 그만의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강민석의 과거 비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그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계획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호텔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스위스의 한 신생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에 대규모 긴급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민석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가짜 이야기였다.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민석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부부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명 패션 잡지에 커플 화보를 찍고 방송 인터뷰에 동반 출연하여 자신들의 러브 스토리를 과시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스트라인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그들의 영희는 강민석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강지훈이 갑자기 얻게 된 아내에게 푹 빠져 회사 일에 소홀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덫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작전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면서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긴장감에 지쳐 잠든 하나의 어깨 위로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밤새 일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른 그를 위해 하나가 서투르지만 정성 가득한 야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작은 배려들은 차가운 계약 관계를 서서히 녹이며
그 자리에 따뜻한 진심을 채워 넣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우는 스위스의 유령 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열었다. 강민석은 예상대로 접근해왔다. 그는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를 돕겠다며 자신이 신뢰하는 채널을 통해 투자금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미끼를 덥석 문 것이다. 투자금이 송금되는 날, 펜트하우스 서재는 실제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강지훈과 오하나, 그리고 김 비서와 법무팀의 핵심 인원, 그리고 외부에서 초빙된 최고의 회계, 법인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역사회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거액의 투자금이 스위스 계좌에서 출발했다. 자금은 여러 나라의 은행을 거치며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치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최종 목적지인 LK그룹의 계좌로 들어오기 직전 자금의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강민석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과 태산건설의 비밀 계좌였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녹화되었고 자금의 흐름은 완벽하게 추적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백한 현행범의 증거였다. 잡았습니다. 회계법인 팀장의 외침에 작전 상황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강지훈과 오하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위험한 강을 건넜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외부의 적은 이제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마지막 공개적인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이었다. LK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회의는 강민석 부회장이 소집한 것으로 안건은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경영진 문책이었다. 사실상 강지훈 회장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절차나 다름없었다. 강민석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석은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이 정체불명의 스위스 회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회사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조카인 지훈이를 아끼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라고 외쳤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민석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사들과 주주들은 이미 그에게 포섭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오하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마침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는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표결에 앞서 주주 및 이사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다. 강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부질없는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강민석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스위스 투자금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광경이었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오하나와 함께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모든 진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거액의 투자금이 어떻게 강민석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과 태산건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명백한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이어서 과거 프로젝트들의 부실 자재 증거 사진과 강민석 일가가 회사의 돈으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를 증명하는 회계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결정타는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 선대 회장에 대한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강민석의 목소리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탐욕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 잠재적인 살인 의도까지 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것이 탄로 나자 강민석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의 인자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내 놈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범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강민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민석이 끌려나간 후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은 충격과 안도감 속에서 새로운 리더가 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승자의 오만함 대신 진중한 목소리로 L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했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내 오하나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일 뿐만 아니라 추락하던 LK그룹을 구해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회의장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묶고 있던 위험과 비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 바로 그들 자신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LK그룹과 두 사람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민석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고 회사는 강지훈과 오하나의 지휘 아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하며 그들의 모든 행보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차가운 계약서라는 그림자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으며 늦은 밤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신혼부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바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하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과 다정함이 계약 파트너로서의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헷갈렸다. 그녀는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준 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으로 재기한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 꿈 같은 1년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하나 없는 삶을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과의 계약 결혼을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을까봐, 자유를 되찾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봐 겁이 났다. 그는 우연히 그녀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계약이 끝나는 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1년 전 두 사람의 운명을 묶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맞은편의 하나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로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났소. 그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신 아버지의 회사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했고 모든 부채는 정리되었소. 이것은 당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상금이요.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고마웠어요. 그동안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강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이성적인 가면 뒤에 숨어 진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모두의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건 실수였소. 그가 말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하나를 향해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의 결혼이 아니라 이 종이 쪼가리가 실수였다는 말이요. 이건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소. 그는 찢어버린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의 보상금 대신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하나 씨, 이건 유 원장 때문도, 회사 때문도 아니오.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하기 때문이오. 나라는 남자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소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이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기다리던 강지훈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모든 계약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몇 달 후 엘리시안 호텔의 아름다운 야외 정원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나와 턱시도를 입은 지우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악연은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